네, 오늘 시장 내용도 잘 정리해보고 다음 주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 시간입니다. 자,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참 징검다리 연휴를 지나서 네. 드디어 한 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내용 함께 또 바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거는 관망세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일까요? 그렇죠. 뭐 오늘 특히나 더 지루하셨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네. 그동안 시장 자체도 좀 부진했었고 이런 상태에서 또 징검달의 휴일을 지나서 또 장이 열렸는데 또 내일 또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관망세가 상당히 지배적인 그런 하루였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시장에 관망세가 나오고 있는 그 이유 자체는 굉장히 많겠죠. 일단 뭐 지정학적 불안감이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일단 등장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많아지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나타났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 문제가 가장 컸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66,6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단 관망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급드렸듯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제 전쟁이 확산되느냐, 이스라엘이 바로 이란에 대해서 석유 시설이라든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역시 부담스러운 그런 변수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컨센이 조금 하향 조정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과연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3분기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해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역시 금융투자세는 유예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폐지 여부가 아직은 좀 불확실한 모습들이죠. 시장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시장의 심리가 크게 안정이 되면서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또 유예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조금 있다가 다시 금투세 부활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들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삼성전자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19일째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악재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관망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이런 악재들이 분명히 많이 반영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었죠. 중국 증시도 폭등을 하고 또 미국 증시도 강한 하방 경기 연출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너무나 소외되고 못 올랐던 그런 증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들이 주가에 충분히 많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 걸 보게 되면 이런 주변 여건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되게 되면 시장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도 전반적인 장세 부진했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내용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휴장이 반복되면서 좀 다음 주쯤은 돼야 확실하게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주 시장 전망, 내일의 단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의 단서 열어주시죠. 삼성전자라고 역시 남겨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관건일까요?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이 외국인들의 시각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실적과 그리고 향후 실적 전망치 그리고 HBM을 중심으로 한 퀄테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뭐 저러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나라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많은 기사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팡질팡한 삼성전자 지금이 저가 매수 출집할 수 있는 기회인가라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좀 있는 상태고요. 13만 원 간다더니 지금 8만 원이 걱정이다. 지금 8만 원이 아니라 66,600원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죠.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악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외국인들이 무려 19일째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들도 오늘까지 먼저 나흘째 매도가 진행되는 모습이죠.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3분기 실적 우려감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삼성전자의 예비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 이것과 더불어서 향후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겠고요.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진하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것은 역시 HBM이죠.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로의 HBM 퀄테스트가 통과를 하고 HBM으로 HBM3 4세대 HBM을 납품이 시작만 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 지경까지는 오진 않죠. 당초 3분기 전에 퀄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납품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연이 되면서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기술력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 그리고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한테 밀리면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굉장히 어중간해진 부분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PC 디램 가격 하락세, 이런 것들도 분명한 악재로 작용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역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악재들에 의해서 주가는 충분히 밀렸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밀린 상태에서 과연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결국에 향후 장세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장이 살아날 겁니다. 딱히 삼성전자 쪽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충분히 하락했고, 하락한 상태에서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고 삼성전자가 하방 경직이 나오는 상태에서 다른 대형주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인 장세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삼성전자 수급만 보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장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시기 바라고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악재는 충분히 선반영이 됐습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볼 만하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모처럼 말해 소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도 같이 외국인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 볼 만한 그런 시장의 상황이 나오는지 보고, 만약에 그런 시장 상황이 나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수급의 향방을 좀 잘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단서 삼성전자 다음 주 화요일 개장 전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규수의 Q사인에서부터 이어져 온 수익률 탑5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사실 좀 시원하지 않은 시장 흐름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수익률 탑1과 3를 지키고 있는 HD 현대그룹주는 또 강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자, 이 밖에도 저희 어떤 종목 리뷰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은 최근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 중에서 에코앤드림을 분석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좀 시도가 되는 것처럼, 또 반발 매수, 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흐름이 괜찮았다가 또 오늘도 전반적인 시장이 좀 부진하면서 같이 또 밀리는 이런 형태인데요. 에코앤드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도 비교적 강한 반등이 나왔다가 강박전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종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현재 이 에코앤드림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전구체를 국산하는 그런 대표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이제 중국 전구체를 사용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구체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종목이 그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전반적인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 정도부터 탄력적인 반등세는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어떤 매기가 살아나거나 수급이 좀 좋아지게 되면 이 종목의 주가도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당장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중장기적으로 보실 만한 그런 장세고요.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굳이 뭐 좋은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이 종목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 동국제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강주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도 오늘 주가 이제 150원 약밥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서 이미 상승 추세로 반전하면서 바닥을 일단 탈출한 그런 종목이죠.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그런 철강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국제강의 주가는 바닥을 쳤고 바닥을 탈출한 모습이고요. 중국의 강도 높은 경기 부양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특히나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경기 부양 대책을 중국 당국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철강 수요가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철강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되겠죠.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동국제강 같은 종목이 그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도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만약에 업황이 살아나고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반등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향후 주도주까지 등장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분명히 조성됐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동국제약도 아직은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밀릴 때는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자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이번에 또다시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하다가 다시 전반적인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또 밀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 SDI 주가는 30만 원 선에서 대바닥을 찍었고요. 과거 저점인 35만 원 선까지 올라선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35만 원 선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1차 두 번째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눌림을 주고 반등세를 볼 때 좀 더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일단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히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져도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능성이라는 그런 재료가 나오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복합적인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 종목은 시간을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조정을 위해서 역시 홀딩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에코엔드림과 삼성 SDI 그리고 동국제강까지 세 종목 리뷰 만나봤습니다. 홀딩 그리고 조정 시 저가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 한규수 매니저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다음 주 관심 종목, 자, 내일의 발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들고 와주셨어요. 참 어렵습니다. 윤중 씨가. 종목 발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타이밍을 잡는 것도 타이밍을 잡는 거지만 네. 중장기적인 전망에서 분명히 갈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눌러대는 장세이다 보니까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그리고 힘든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 주식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좋은 주식을 잡는 게 좋다.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종목.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눌러대고 있어서 못 가고 있지만 결국에 주가라는 건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결국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2차전지는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 이제 악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왔고 주가에 이제 충분히 많이 선 반영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분히 하락했고 주가가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이제는 뭐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는 해소됩니다. 아직까지는 대선이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해리스 쪽으로 지금 이제 지지율 자체가 약간 기울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대선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11월 초에 대선이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탄력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 재료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금리 인하라는 재료 뭐 알고 계시죠?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10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고 또 여기다가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보조금이 부활되는 조짐이고 우리나라도 11월 달 이후부터는 다자구 가구에서 보조금을 또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겠죠. 그만큼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경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은 뭐 대체로 부진할 겁니다. 그러나 3분기 이후의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과 내년을 기점으로 적어도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업황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고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만 유럽연합에서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고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것도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주변 여건들은 개선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1번을 좀 보면서 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엔솔이라는 종목은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의 셀 업체 중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죠. 그랬던 종목이 되기 때문에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주가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하락했고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었죠. 주가가 40만 원
60도까지 상향 돌파할 정도로 주가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2차 원지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40만 원 선 넘어가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과정이 나오고 있죠. 이런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반등 패턴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은 눌림을 통해서 우리가 중장기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오늘 저가 40만 3,500원 제시를 들고요. 자, 목표가 48만 원, 손절가 37만 5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장 발견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만나봤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업황 개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매니저님, 저희가 투자 전략 매니저님과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오늘도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요. 일단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최근에 제가 방송을 했던 녹화 방송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녹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유튜브 검색하셔서 한규수 검색하셔서 유튜브 내용 보시기 바라고 매일 장 끝나고 3시 50분 정도의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오후 3시 50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